이제 새로운 회계 연도가 10월 1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이제 예산안이 상원, 하원 모두를 통과해야 지출이 가능해지는데요. 7주 단기 지출 법안, 이제 임시 예산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19일 하원을 통과를 했고요. 공화당 주도로. 그런데 같은 날 상원에서는 이제 부결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사실 상원만 놓고 봤을 때 공화당이 53석, 그리고 민주당이 47석으로 물론 이제 공화당이 50석 넘게 갖고 있긴 하지만 이번 예산안 통과에는 60표,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7석 정도는 민주당에서 넘어와야 이제 공화당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이제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 셧다운이 왜 이렇게나 지금 많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주목을 받고 있냐 봤더니 2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대비해서 공무원 감원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산이 끊긴 부서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서들에서는 그 감원을 이제 시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셧다운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당장 이번 주 주말만 하더라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핵심 경제 지표들의 발표가 지연이 되거나 또는 아예 중단될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연준 측에서는 데이터를 보지 못한 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노무라 리서치에서는 셧다운을 하게 된다면 연준이 현재 이제 경제 전망을 갖고 의존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셧다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증시가 워낙에 또 잘 가고 있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조정의 어떤 빌미가 돼서 셧다운이 조정 국면을 가져오진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셧다운, 미국이란 나라 셧다운이 굉장히 재밌어요. 정부가 셧다운을 한다. 네. 정부 예산이. 근데 그런 것들이 한두 번 있었던 적은 아니에요. 계속, 예, 그렇죠. 1981년서부터 벌써 15번 정도 있었으니까 네. 벌써 한 26년에 15번, 아니지 40한 5년에 15번.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불과 최근에도 한번 그때 셧다운 해가지고 우리가 네. 또 뭐야 한이 아니냐 했고 뭐 임시 2주짜리 예산 통과시켰고 또 2주짜리 예산 통과했는데 그래서 증시 조정의 빌미는 분명히 주는데 문제는 불확실성들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요번은 다른 정부가 아닌 트럼프 정부 쪽에서는 이제 그쵸. 고용의 어떤 그 문제랑 같이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연방 조제의 어떤 인력 구조 조정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연결되다 보니까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또 셧다운이 좀 걸려 있다. 맞아요. 그래서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게 지난 목요일이었다. 4월 1장에 발언이 하나 있었고요. 또 울고 싶을 때 또 뺨 맞는 게 또 셧다운이 아닐까. 이게 뭔가 내일이거든요, 저게. 실질적인 어떤 우려가 되지는 않을 수 있어도 그렇죠. 지금 현재 증시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빌미는 될 수 있을 그렇죠. 거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셧다운된다. 그게 그 상원이든 하원이든 민주당이든 우리가 얘기하던 공화당이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연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게 셧다운 돼가지고 무정부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합의는 이루어진다.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컨플릭을 갖다가 가져가면서 합의를 할 거냐. 네. 원만하게 이제 오늘 만나가지고 네. 그래 오바마 케어 줄게. 너 다오. 이런 식으로 갈 거냐. 네. 뭐 그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쉽진 않죠.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 쪽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펼쳤던 여러 가지 어떤 복지 차원의 어떤 혜택이었는데 네. 그걸 갖다가 하기 쉽지 않고 이게 조정의 빌미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셧다운이라는 것들이 구조조정, 인력의 구조조정, 불확실성의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금값에 사상 최고 랠리를 갖다가 네. 또 하나의 가져가는 어떤 동인이 되는 또 중요한 요인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셧다운 이야기 나오자마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현물 가격이 장중에 3,818달러 선까지도 올라왔고요. 은 가격도 이제 동반 상승하면서 한 2% 정도 오르면서 46달러 선까지도 올라온 모습이고 백금과 팔라딘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공급 부족 이슈도 있었고 ETF 자금 유입 등 원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바클레이드 측은 또 연준의 독립성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연준의 독립성 리스크를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금이 달러나 미국의 국채 대비 과도하게 좀 고평가된 자산은 사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티그룹에서는 팔라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팔라듐이 이제 미국의 수입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커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금값이 정말 계속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인가,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로 금을 담고 있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금이라는 부분들은 안전자산의 어떤 대표적인 대표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안전자산이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안전한 자산이 뭐냐라고 보면은 제일 안전한 거 현금. 근데 한국의 현금보다는 미국의 현금, 달러가 가장 안전하겠죠.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가장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달러 가치가 미국의 금리 인하를 했었을 경우에는 달러 자산 자체도 조금 그 달러의 어떤 그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보면 또 하나의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게 금이었었는데, 네. 금은 오히려 지금 이제 환경 자체가 금리 인하에 따른 달러 자산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어떤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런 가운데에서 단순히 금리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지금 불확실성,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할 땐 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지정학적 불안이든 정치적 불안이든. 근데 지금 내일 우리가 또 미국의 또 그 정부 셧다운이라는 부분들이 네. 저기에 또 불을 지펴 놓으니까 금값은 좀 더 올라가고 있고, 네. 아마 제가 한 달 전에 그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금값은 지금 그냥 4,000달러까지는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4,000달러 가야 그렇게 크게 우리가 수익률이 좋은 건 아니에요. 3,800에서 4,000 가보면은 200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7, 8% 정도도 안 돼, 6% 정도인데, 네. 근데 안전자산이 현금이 6% 나진 못하거든요. 예금이나. 네. 근데 이 안전자산인 금이 6%대, 8%대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주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네. 상품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수익률로 놓고 봤을 경우에 주식의 어떤 10%, 20%의 수익을 놓고 봤을 경우에 금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은 포트폴리오적인 측면에서 네. 우리가 그렇게 리스크 없는, 변동성이 없는 상태에서 8%를 갖다가 낼 수 있는 네. 상품이다라고 보여지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상품이고, 우리가 그럴 때 그때 채권의 시대가 한번 있었을 때 미국 금리가 5%대에서 0%대까지 떨어지는 시기, 네. 그때가 우리가 2007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그땐 채권의 시대거든요. 5%대 금리가 0%대까지 내려간, 채권은 그냥 매년 한 10%씩 벌어지는데 변동성은 뭐 5%도 안 나와요. 근데 주식은 변동성이 있는데 네. 계속적으로 빠지는. 네. 그때 채권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금 금이 쪽으로 그런 좀 쪽. 올라오고 있는 네. 부분들이 변동성이 있는 상태에서 불확실한 어떤 미래에 놓고 봤을 때 안전자산에 대한 금값 선호 네. 현상, 이런 여전히 것들이 금의 나타나는 상승세가 거죠. 기대된다. 상승세가 있다. 그렇죠. 네.